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숲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숲을 한번 다시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춘천 부리님이 좀 놓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꺾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별도 실적을 보면, 뭐, 이 숲은 일단은 전망은 뭐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보다시피, 매년마다 매출액이 2021년 2,723억, 22년 3,150억, 23년 3,476억, 24년 작년이 4,299억, 25년 올해가 4,778억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속 우상향했고요. 영업이익도 보면 21년 888억, 22년은 좀 줄었습니다. 824억, 23년은 903억 늘었죠. 다시. 그리고 24년은 1170억, 25년은 1353억. 굉장히 장밋빛 미래입니다. 뭐 이렇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된다는 보장은 없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실적에서 한번 꺾인 게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4년 9월 달이 미메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손상각비가 뭐 65억인가 책정이 돼서, 영업이익이 1분기 285억, 2분기 333억에서 3분기 239억으로 이제 꺾였어요. 그래서 요 타격으로 이제 주가가 좀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312억. 뭐 이렇게 이번 4분기 때 3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요게 지금 이제 분기배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컨센서스 추이를 한번 볼까요? 보면 연간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을 보면 1년 전에는 매출액 3,914억에서 영업이익 965억인데 6개월 전에는 4,249억 매출에 1,174억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은 뭐 9월 말쯤 됐겠죠. 4,319억 매출에 1,257억 영업이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개월 전에는 4,302억 매출에 1,171억. 그리고 지금 현재는 4,299억에 1,170억.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뭐 크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최근 3개월로 기준할 때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자 보면 증권가에서 그 적정 주가를 보면 최근에 주가를 다 대부분 하향 조정했어요. 예. 보면 12월 30일 날 삼성증권이 16만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27일 날 한국투자증권은 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9일 날 신한투자증권도 20만 원으로 조정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11월 1일 날 메리츠 가장 보수적인데 1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8% 하향했고요. 11월 1일 날 역시 LH투자증권이 17만에서 14만 원으로 17% 하향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16만에서 14만 원으로 12%, 그 다음에 하나증권은 16만 5천에서 15만 원으로 9%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14만 원, 14만 원, 11월 1일 동일하고요. 그리고 DB금융증권도 11월 1일 14만 천원에서 13만 천원으로 동일하고요. 미래에셋은 15만에서 15만 원, 10월 31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31일에 KB증권이 14만 5천에서 12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10월 22일이 교보증권이 15만 4천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상상인증권이 15만에서 13만 원 역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했을 때 역시 주가는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대략적인 거고요. 한번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음, 일단은 이 주봉인데요. 뭐 가장 호재는 뭐요 언저리였을 거예요, 아마. 스위치가 철수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터지면서 빵 터졌죠. 이때 빵 터지고 빵 터지면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예.
예, 굉장히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24년 2월, 요게 23년 12월. 예, 요 기간이 말 그대로 가장 환상적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적 상승도 동반이 됐고요. 동반이 돼가지고, 보다시피 2월 15일에 이제 실적 발표였는데, 이때는 너무 좋으니까 실적 발표 나고도 계속 이제 올랐어요, 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릅니다. 이때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가장 황금 같은 시기였죠. 예. 호재가 터져서 이제 올라가던 시기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계속 좋아졌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이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4월 30, 예, 뭐 4월 29일 정도. 대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보다시피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네. 이 제로 소멸이죠. 예. 잘 나왔다가 한번 쭉 꼬꾸라져서 망가져요.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또 오릅니다. 왜? 계속 왜냐하면 내년도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성장성의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쭉 오르고요. 예, 쭉 오르고 7월 29일 예, 여기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예, 미친 듯이 꼬꾸라집니다. 이때 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작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면서 이제 꼬꾸라졌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못 가요 주가가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다음부터는 컨센서스가 특별하게 증가를 못해요.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죠. 예. 실적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고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해요. 하향 조정하면서 실제로 이제 10월 31일 날 보시면 이때 위메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요 직전에 300, 한, 30억까지 나왔는데, 이때는 230억으로 한 100억이 줄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이제 가라앉게 되죠. 요때에 주로 증권사들이 그쵸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요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요때부터 슬슬 하향 조정을 합니다. 실적을.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왔지만 오히려 요때는 반대로 오릅니다. 상대적으로. 예. 이것도 제로 소멸이죠. 선반영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잘 보면 선반영을 항상 해요. 실적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뜨리죠. 두 번에 걸쳐서. 반대로 실적이 나빴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이제 10월 30일 이후에 들어와서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문제는 요 기간 때 주가는 오르지만 증권사는 계속 목표 주가를 낮춥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보다시피 한번 보시죠. 목표 주가를 11월 달에 지금 올라가잖아. 올라가지만 계속 낮춰요. 이게 보다시피 DB금융, 하나증권, 유진투자, LH증권, 메리츠증권 낮추니까 오르기는 힘들어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 사실은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었는데 10월 28일부터 12월 초까지인데 요 기간이 회복하는 기간인데 증권사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낮추더라고요. 낮추고 나서 이제 여기서 빵 터집니다. 기사가. 뭐가 터지냐면 아이고 요거는 이제 TMF 여파로 기대를 밑둔 매출도 이제 한번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 MAU가 이제 시청자 수 같아요. 이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치지직이 숲을 능가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폭락을 하겠죠. 1차 폭락은 실적 때문에 폭락하고, 2차 폭락은 MAU가 그 치지직한테 역전당했다고 폭락하고. 근데 월간 활성자 수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구독자 수인가요? 이거는 2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활성자 수가 줄어든 거는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대중적인 채널이 아니라 이제 별풍선에 좀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 많은 그 별풍선을 쏴주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게 뭐 이 회사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걸로 해서 2차 하락을 이제 했고, 저번 주에 이제 다행히 양복이 나왔어요. 4주간의 하락을 끝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이 하락을 이렇게 크게 한번 했던 하락이 뭐냐면 실적 발표를 털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로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한번 크게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이 실제로 IMF 사태로 한 예상보다 65억 정도 적게 나오면서 요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MAU 월간 활성자 수가 취집보다 뒤진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간 봉을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점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점핑을 한번 했습니다. 예. 크게 한번 점핑을 했죠. 그래도 제법. 그리고 나서 아주 크게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익히 있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숲은 뭐 외인들이 좀 많이 사요. 외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도 은근히 사거든요. 근데 수급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사실. 예. 이때는 요 11월 달에는 그래도 기관들이 제법 사줬군요. 260억이나 사줬는데 요 12월 달에 수급이 좀 안 좋고요. 기관도 한 80억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이게 수급이 다시 돌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음, 실적이 지금 안 꺾이면 결국은 다시 반등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생각은 하고, 이렇게 밀리고 한 번씩 이제 오는데, 이제는 좀 올라갈 시기는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 주가가 지금 돌기 때문에 같이 돌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풍선인데, 상위 15개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별풍선.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5억 8,500만 풍이거든요. 이게 상위 15개가. 이 4분기입니다. 근데 3분기가 5억 7,800만 풍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 4월 달은 좀 계산이 안 됐고, 작년에 보면 작년 동기가는 4억 6,300만 풍이니까 4억 6,300 대 5억 8,500이니까 예, 많이 증가한 건 맞죠. 예, 많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많이 증가한 건 맞고, 지금은 사실은 조금 별풍선을 제가 계속 관찰을 하는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별풍선이 늘지는 않아요. 확실히 별풍선의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건 맞거든요. 예, 제가 봐도. 이 별풍선 상승세가 주춤하니까 역시 아무래도 예,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크게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조금 더 쳐주면 아마 내가 볼 땐 점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쳐주는 게 없으니까 모멘텀이 터져야 되는데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터지지는 않고 있고 조금 안 좋은 점은 수급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럴 때만 해도 수급이 이제 받쳐주면서 떨어지군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수급이 조금 안 받쳐주고 이제 분출을 했긴 했는데 아쉽기는 이때 많이 사긴 한데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꼬꾸라져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숲의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이제 비난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을 요때부터 많이 하긴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기간 조정을 쭉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상승 사이클로 이제 좀 바뀔 때가 되긴 됐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꺾이지만 않으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사이클로 충분히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는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반등을 해주긴 하거든요. 한 번씩. 예, 반등할 때는 그래도 제법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승을 조금씩 먹으면서 저도 이제 숲에 대해서는 예전 같이 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요. 네, 많이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한번 다시 요 지금 실적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2월 15일이고요. 올해 흐름을 볼 때는 1월 31일 정도가 실적 발표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저점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9만 원은 확실히 저점인 게 맞아요. 9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9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매수를 조금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1만 원까지는 한번 터치는 할 것 같다. 그 이상 뚫기는 좀 당장은 쉽지 않지만 11만 원 터치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